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그냥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안녕하세요. 정리되어 이번 시간에 있습니다. 안테나 EIRP랑 ERP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EIRP는 아이소트로픽에서 등방성 안테나입니다. 등방성. 그래서 I는 등방성, 아이소트로픽에서 적하시고요. I가 없으면은 그 지향성으로 이렇게 보셔서 등가 복사 전력, 유효 복사 전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내용을 보면 지구국의 EIRP 등방성 안테나의 그 구하는 공식이죠. 밑에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등방성 안테나, 그러니까 등방성 안테나를 구하는 거는 송신 전력의 송신 안테나의 이등만큼 곱합니다. 여기 보시면 등방성 이렇게 원이 있는 게 이제 등방성 안테나가 되는 거고요. 요 밑에 이제 그 다이폴 안테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면 ERP에서 얼마만큼 지향성 안테나의 그 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실제 빔에 대한 패턴을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등가 복사 전력 EIRP 유효 복사 전력이라고 하고요. EIRP부터 보면요, 등방성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이득입니다. 절대 이득에서 EIRP는 ERP 플러스 1.5배다. 그래서 ERP 플러스 1.25 dB를 외우시고요. 그래서 등방성 안테나고 P는 PT에 곱하기 GH가 돼서 절대 안테나 이득이다. 그래서 절대 안테나 이득이 되는 거고 이쪽은 GA가 돼서 이건 상대 안테나 이득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dBI라고 하고 주로 이제 1GHz 이상에서 적용 범위고요. ERP는 EIRP에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상대적인 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 이득이라고 하고 시력 복사 전력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준 안테나는 다이폴 안테나 2분의 람다 2분의 람다 다이폴 안테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뻗어갔냐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값을 dBd로 나타내고요. 이쪽은 dBi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dBi는 2.15 플러스 dBd가 되는 거고요. 이를 거꾸로 해서 풀면은 dBd는 dBi에서 거꾸로 마이너스 2.15를 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EIRP는 PT 곱하기 GH에서 절대 안테나 이득이고 ERP는 상대 안테나 이득이다. 그래서 ERP는 우리가 와트로 계산하면 1.64배만큼 차이가 나서 1.64배만큼 나눠주면 된다. 얘를 dB로 환산했을 때 ERP는 EIRP 플러스 1.25 dB이다. 우리가 파가 직진파랑 비직진파가 있고요. 가시거리에서 볼 수 있는 파를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하고 볼 수 없는 파를 NLOS에서 non line of sight라고 합니다. 라인 오브 사이트는 주로 직진파라든지 직접파랑 관계가 있고요. 사람이 시야에서 통신이 가능한 송수신 지점 간의 전파입니다. 가시거리에서 직진선 쏘는 직진파에 의해서 형성되며 UHF 이상의 전파 대역에서 해당됩니다. NLOS는 non line of sight에서 비직진파라고 보면 되겠고요. 비가시거리에서 통신하는 것이로서 VHF 이하에서 전파의 회전이나 반사를 통해서 장거리가 전파되는 파가 되겠습니다. 프레넬 존이 있고요. 프레넬 영역은 전기의 강도가 장애물을 받아서 변화함에 따라서 수신점에 의해서 직접파뿐만 아니라 해설파 등의 영향을 받는데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 그 어떤 타원형의 구체계를 우리가 프레넬 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프레넬 방정식형성이 되고요. 두 거리와 람다와의 관계로 해서 D1 플러스 D2분의 N의 D1 D2의 N의 D1 D2의 루트로 해서 이 공식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프레넬 반경 안에서는 이제 통신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제1 프레넬 존, 제2 프레넬 존에서 제_n 프레넬 존까지 있습니다. 제1 프레넬 존은 가시거리 선에서 전기 강도의 최소 극대점과의 영역으로 프레넬 영역의 약 80% 정도에서 장애물이 없고 전파 손실은 자유공간에서 손실과 같다 해서 아주 깨끗한 통신이 일어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2 프레넬 영역은 가시거리에서 전기 강도의 최소 극대점과 최소 극소점까지의 영역으로 해서 각각 영역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시거리, 비가시거리 등에 대해서 이제 참조하시고요. 비가시거리 그 다음에 그 니어 라인 오브 사이트에서 인적 가시거리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시험에 나오는 건 요 밑인데요. 기본적으로 가시거리 구하는 공식은 이제 참조하시고요. 전체적으로 대기가 약간 굽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 중심에서 3분의 4배의 크기를 가정하고 전파 가시거리 D1은 광학적 가시거리보다 커서 우리가 가시거리 구하는 공식은 D1은 4.14의 루트의 요 고도 H1과 H2의 그 B로 나타내고요.
장압이 없는 경우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최대 전송거리는 D는 7.14의 루트의 KH다라고 해서 이 공식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주파수에 따른 전파에 분류해서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가 있고요. 장파는 주로 지표파, 전리층 반사파에 주로 해당되는 거고요. 중파는 우리가 근거리 지표파 또는 2층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고요. 단파는 F층까지 도달할 수 있는 주파수가 세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높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초단파는 근거리 직접파, 원거리, 대륙원파, 전리층파 등 2층에 우리가 해당하는 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IRP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방성 안테나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큼 뻗어나갈 수 있냐, 그래서 다이폴 안테나에서 그 비를 나타낸다고 했고요. EIRP는 실효 등방성 복사 전력으로서 안테나에 공급되는 송승기의 전력과 등방성 안테나에 대한 절대 이득에 고비되겠습니다. ERP는 실효 복사 전력으로서 안테나에 공급되는 송신기의 전력과 주어진 방향의 반파장 다이폴 안테나의 상대 이득에 대한 비가 되겠습니다. ERP랑 EIRP 계산하는 거 참조하시고요. 자유공간에서는 구하는 공식 남다분의 4파이 D의 제곱 요 부분 참조하시고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중 전파 통신이 가능한 가시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해서 D가 가시거리가 되는 거고 K는 지구의 곡률 방정이 되는 거고 H는 안테나의 높이가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로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D는 7.14의 루트의 KH다. 그래서 이 공식은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0m 높이의 빌딩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안테나로부터 주파수가 2GHz 전파를 송출하려고 한다. 이때 전파의 파장 구하시오라고 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V는 F 람다로 해서 풀고요. 요 단위를 조심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이 전파의 파장을 묻는 거기 때문에 람다를 묻는 거기 때문에 람다는 F분의 V가 돼서 V는 3 곱하기 10의 8승을 넣어서 풀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차도 2GHz는 기가헤르츠는 10의 9승이라는 게 핵심이고요. 메가헤르츠는 10의 6승, 그 다음에 킬로헤르츠는 10의 3승을 넣어서 풀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10의 9승을 넣고 3 곱하기 10의 8승을 하면은 약분이 돼서 20분의 3이 돼서 계산하면은 15cm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자유공간에서 송송실 안테나의 거리가 2km고 10GHz 주파수의 통신 링크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때 전파 손실이 얼마가 되는가 해서 구하는 공식이 92.45의 20의 로그의 거리의 20의 로그의 주파수인데요. 이 공식에 넣어서 풀면 되는데 요건 제가 이제 별도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20의 로그 F에 여기 10GHz 넣으면은 여기는 20이 나오는 거고요. 거리 2km이기 때문에 2km를 거리에다 그대로 넣으면은 20의 로그에 10의 2가 돼서 10의 로그의 2는 0.3010이고요. 앞에 20이기 때문에 곱하면 약 6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서 92.45랑 여기 보면 22랑 6이랑 합쳐두면은 118.45 정도가 돼서 요 3번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별도 챕터로 한번 더 풀어 드리겠습니다. 4번 문제도 자유공간에서 여기 2km의 저 1GHz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공식 92.45에 20의 로그의 거리에 20의 로그의 주파수를 넣어서 풀면 되는데 1기가가 1GHz 여기 GHz 공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기가가 1로 들어갑니다. 1로 들어가면 여기 0이 되는 거고 킬로랑 기가로 넣은 거기 때문에 2를 그대로 이 자리에 넣으면은 0.3010이 되고 곱하기 2를 하면 6이 돼서 92.45에 6을 하면 98.45 정도 돼서 약 3번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4번은 제가 별도로 한 번 더 풀어 드리겠습니다. 5번 변조의 필요성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변조 전송 채널의 간섭과 잡음을 줄일 수 있다. 송송실 안테나의 길이를 줄일 수 있다. 늘리면 안 되죠. 송송실 안테나의 길이를 줄여야겠죠. 다중통신을 하기 위함이고 전송효율을 향상시킨다. 당연한 얘기고요. 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 등방성 안테나로부터 거리가 2000m 떨어져 있는 점의 전기 강도는 얼마인가? 그래서 안테나로부터 방사되는 전력은 C와트이다 해서 이 등방성 안테나, 반파장 안테나, 미소 다이폴 등등의 그 공식이 있는데요. 이 공식에 넣어서 이게 풀면은 D에 루트의 35에 요 P를 넣어서 풀면 되는데 이 공식을 외우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간혹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 외우라고 하기엔 저도 좀 부담스러웠는데 요 등방성이라든지 반파장 요 두 개 정도는
암기해서 문제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걸 풀면은 8.6 미리볼트가 나와서 정답을 1번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전파 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 장치 또는 수신 장치 안테나 사이에 그 연결하는 선을 우리가 이걸 급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급전선 안테나와 그 안테나의 전기를 연결하는 선, 그래서 이걸 급전선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참조하시고요. 8번 무선통신 시스템에서 송신 출력이 10W, 송수신 안테나가 각각 25dBi, 수신 전력이 마이너스 20dBm이라고 할 때 자유공간에서의 손실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를 쏘면은 받아서 쏘는 애가 PT가 있고 여기 GR이 있고 손실이 L이 있고 받는 애가 GR이 있고 여기 보면 PR이 되는데요. PT 플러스 GR 마이너스 L에 플러스 GR은 PR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PT를 dBm으로 계산하고요. 여기 PR도 dBm으로 계산하고 여기는 이제 dB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물어본 거는 dBi가 났기 때문에 dBi도 그대로 넣고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송신 출력이 10W니까 10W를 우리가 dB로 계산해야 되니까 1mW를 기준으로 해서 10W로 하면은 1mW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의 로고에 1mW분의 10이 돼서 1mW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서 이게 올라가면 10의 4승이 돼서 4를 앞으로 빼내면 40dBm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0dBm을 빼내고요. 그래서 PT가 40dBm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송수신 안테나의 이득이 각자 25dBi니까 25dBi에 이쪽에 25랑 이쪽도 25도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단위는 어차피 나중에 상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수신 전력이 마이너스 20dBm이 됐으니까 여기 수신 전력이 여기가 마이너스 20dBm이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자유공간 손실이 되니까 여기 L은 이쪽으로 치환하고 PR을 이쪽으로 치환해서 40, 25, 25, 25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90에 50에 90, 110, 110dB 정도가 되네. 그래서 110dB를 이렇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9번. 다음 중 무선 송신기에서 순출되는 안테나의 공급 전력에 대한 정의로 적합한 것은 평균 전력은 변조에 사용되는 평균적인 주기와 비교하여 충분히 긴 시간이 아니고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그 뽑아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첨도 전력은 변조 포락선으로 최고 첨도에서 무선 주파수 한 주기간의 평균 값이다. 반송파 전력은 변조 상태에서 반송파만을 분리하여 측정한 주파수로서 1Hz 반송 상태가 없는 데서 뽑아내는 게 핵심이 되는 거고요. 규격 전력은 각 제조사마다 정의한다. 이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번이 가장 근접한 것 같고요. 아래 내용 참조해서 한 번 더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